네,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 두 분이 함께하는 김장타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없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매일 재판하는 남자가 아니었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한 주 동안 뭐 했지? 네. 라고 돌아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제가 시사평론가 데뷔한 지 이제 이번 주로 4년이 됐거든요. 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근데 한 지난 2년 동안에 음. 이번 주가 가장 한가했다는 한가했.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이 네. 2년 만에 조금 일시적으로나마 네. 줄었습니다. 잡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니까 프로그램이 자꾸 이제 바뀌더라고요. 특히 네, TV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뭐 여파가 있군요. 네, 이럴 때 좀 쉬셔야죠. 뭐 그동안 네. 못 쉰 거.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 방송도 있어서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자랑까지 하고 또. 24시간 폰을 켜놓고 있는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최근에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그게 우리 세계는 우리는 이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네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 김건모 씨 의혹을 폭로할 때 네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할 때 제가 그때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무책임하게 폭로하면 네네. 손 한번 봐주겠다 네, 이런 기억납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봤는지 음. 그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지난 3월 4일 날 우리 이 프로그램 네. 기사를 이렇게 띄우고 네. 이 장진영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러면서 제가 MBC 네네. 공부가문이라는 우리 가족 예능에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주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경쟁 후보들은 장진영 고소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자기 방송에서 네. 제가 그때 선거 출마를 해서 뛰고 있는 때인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네네. 얼마나 네. 상대방 후보에선 좋은 호재예요. 그거를 제가 선거 끝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네. 제가 그 전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리 연예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네. 내밀한 사생활을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하는 네. 그렇게 폭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했었는데 마침 저한테 네.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하신 거군요. 네. 혐의는 어떤 거죠? 그러면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게 위반, 자체. 그 자체. 공직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중대하게 선거에 지장을 끼쳤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보수 유튜버들이 요새 난립을 하고 또 좋아요. 여러 가지 뭐 공중파가 좀 편향됐다 싶으면은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팟캐스트로 네네. 많이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미디어를 찾는다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선택권이니까. 없습니다. 네네. 좋은데 다만 그 책임은 따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많이 믿고 봐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무겁게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알겠습니다. 막 아무도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보수 진영의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런 오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도 마침 그건데요. 그나저나 지금 저희 김장 타임이 몇 개월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 0337번님이 어머나 새로운 코너가 생겼네요. 두 분 반갑고 축하합니다. 김장 네. 만나게 잘 버무려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분? 몇 달을 봐도 네? 처음 본 듯한 사람들. 너무 신선해서 뭐 이런 프레시하다는 항상 거죠. 신선하다는 거죠. 네. 어쩔 거예요, 왜 진짜? 지난주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계속 나오실 거고요. 우리 코너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얼마나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예? 아마 저기 장 변호사님이 그 강 변호사 고소하셔가지고 계속 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제가 마침 그거예요. 보수 유튜버에 관련해서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한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그렇죠. 비판해가지고 결국 걔들은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요. 자기들 조회수 올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자극적인 말이 나와야 올라가니까 유튜버들 그 전부 썩은 놈들이에요.
이 그대로 저 보도했는데 그 보니까 둘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가 보수 유튜브도 싸우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아이고 싸우지 마십시오. 어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김무성 의원이 한국일보와 이 야당 참패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나온 얘기고요. 여기서 둘이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센 수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정치인들이 얘기한 다음에 이거는 좀 삭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대로 보도 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진작에 좀 하지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치해뒀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진영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도 심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방치를 하는 동안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뭐 전부 썩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좀 일찍부터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장진영 변호사와 강용석 변호사 간의 일전,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이번에 유튜버 다짐, 이것들이 혹시 장진영 변호사나 김무성 의원이 유튜브로 진출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좀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덧붙여 봅니다. 네. 경쟁이니까. 음모론에 찌든 어떻게 저 평론가지? 이건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저 의심. 시장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장사다. 이것도 장사다. 영업 경쟁이다. 그렇군요. 장지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무성 저를 그렇게 의원? 차원 높게 봐주셔서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죠. 김무성, 장진영의 김장타. 자, 그럼 다음 주 저 김무성 전 대표로 교체를. 아니 본인 제가 스스로 성대모사를 물러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지금? 넌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죠 오늘 다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무성 뭐 의원? 표현이 굉장히 세죠. 네네. 근데 워낙 직설적이시니까요. 예, 근데 평소에도.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출발할 거예요.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은 이 보수 세력이 제대로 뭉치지 못하게 했다. 뭐 이제 여기서 찾아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당이 그 극우 보수 수구주의자 여기하고 단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중도로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다른 건데요. 그렇죠.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면이 일치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법은, 당이 사는 해법은 바로 수구와의 절연,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여기에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막고 있어요. 이번에 사전 투표도 자기네들이 못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네. 막은 거예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뭐 사전 투표에서 왜 많이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의 영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들, 움직임들과는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 유튜버들이 필요하다, 도움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통합당 네. 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비례대표에서는 투표자의 3분의 1 정도가 미래한국당을 지지를 했고, 네. 지역구에서는 40% 조금 넘게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짠 물에 물이 더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차지하는 극우층의 비율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그래도 통합당이 발목이 잡혀 있는 이유는, 저는 극우층의 표를 10표 잃고 중도층 표를 12표 얻어가는 전략이 통합당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부담 없이 정리해주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유럽과 달리 보수와 극우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고, 이게 한국 보수 세력의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정치 리더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보수 진영이 김어준 씨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떴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더불어시민당 찍어야 된다라고 설파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5% 선에서 주저앉았거든요. 예, 결국에 리더십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결국에 이 극우층을 억누를 수도 있다. 저는 이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 정도 나오는데 그게 다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 리더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발언에 직접적인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뭐 과학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좀 해주신 거고요. 그럼 비과학적이라는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굉장히 논란이 되거나 혹은 시끄러운 것이 투표 조작설 얘기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계속해서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 의원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공개했던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구리 지역에서 분실된 걸로 확인이 됐고 선관위는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자체를? 네, 제가 방금 전에 김어준 씨의 능력을 좀 축혀 올리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비판적으로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경욱 의원이 자기가 김어준 씨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김어준 네. 씨가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케이크 값 어쩌고 하면서 대선 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무리한 음모론을 제시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근데 네네. 민경욱 의원은 본인이 의원이고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게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전 투표가 비리가 음모다, 있다. 뭐 네. 비리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경으로 군복무하면서 네. 2004년 총선 때 투표함 호송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네. 벤 택시를 불러가지고 벤 택시 기사, 그다음에 경찰 직원, 그리고 전경인 저 이렇게 3명이 타거든요. 각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예, 그런 데서 바꿔치기가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다가 제대하고 네. 난 다음에 양심 선언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네. 그런 시스템이 다 이 투개표에 다 짜여져 있는 거고 이게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거쳐서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의원을 하신 분이 부정을 하고 있다는 네. 거, 예,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 의원의 주장. 네. 이제 이거는 한때 이제 이 보수층에서 상당히 그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뭐 이렇게 내놓은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참 보면 네. 빼박 증거가 아닌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당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건 있잖아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거 제도 자체를 한번 네. 돌아보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게 전체적인 발전을 해서 좋겠다.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네. 부실 선거라는 증거들은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용지를 뭐 투표함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어디 바구니 같은 데만 해갖고 이렇게 배송하는 네. 그런 사진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국민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뭘 누가 어떻게 안 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든요. 네. 저렇게 관리해서 맞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전 투표가 이틀이나 되잖아요. 본 투표는 하루인데. 네네. 그러면 이 후보자 입장에서 있잖아요. 사전 투표가 올해처럼 50%까지 해버리면 나머지 선거 기간 동안 김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후보들한테 부여한 선거운동 기간 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보장하는 선거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해화되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 사전 투표가 이렇게 이틀씩이나 되는 게 맞느냐? 네. 뭐 이런 반성적인 제도적인 그거는 반성. 지금 철저하게 후보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유권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권자의 선택을 그래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는 후보 볼 기회가 없는데 네.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차분히 네. 제도 정비 한번 그렇죠. 해줘야 그런 되겠다.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더 좋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 얘기를 또 해봐야죠. 지금 장재영 변호사께서 통합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합당을 끝낸 상황이에요. 선관위 신고만 남아 있는데 네.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당의 지도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오시고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비대위원장을 누굴 모실 거냐, 또 뭐 홍준표 당선자 같은 그런 탈당한 인사들을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저는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나 방법 같은 거를. 당위적으로 보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원유철 대표가 이게 지금 위성정당이라 그랬잖아요. 위성정당. 네네. 솔직하게 위성정당이라는 거 뭐 우리가 이게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려봐야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는 털고 가는 게 맞다. 다 합당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위성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국회 운영에서 좀 유리하게 해보려는 네. 그런 아마 욕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임이나 등등 해서 저는 네. 그거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유철 대표가 당초에는 곧 합당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민주당 측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네. 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전략 같으세요? 보시기에? 이건 그냥 핑계를 대는 걸로 보이는데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선을 채울 수 있는 의석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더하기 뭐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당원까지 네. 다 합치면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예,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거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민심이 네. 비례대표제 이 폐지 쪽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으면 더 이상 이제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부터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원안에 있었던 석패율제가 네네. 있습니다. 그걸 시행을 했을 경우에 서울 같으면 오세훈 후보도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유럽식 뭐 많이 채택하고 있는 대선거구제로 가면 수도권의 통합당 당선자 더 늘어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통합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앞장서서 꺼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좋은 얘기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글을 하나 썼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연동형 비례제처럼 225대 75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그때 미래통합당이 찬성을 했더라면 네. 이번에 180석 여당의 180석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많이 보지요. 네네. 그때 반대했던 이유는 이제 당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유리할지 사실은 몰라요. 그건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중대선거구제 지금 승자 독식하는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안 되게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이런 기형적인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 제도는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아마 그거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네.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네.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장진영 네네. 변호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당 인사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지 당내에서 투쟁하는지 여러분들 다 같이 저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17님이 오늘 김장타임 유난히 재밌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895번님 오늘 평론가님 김무성 의원 성대모사 키역이 5번이나 있었어요. 지금. 네.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요. 오늘 하루 중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뭐 재밌었습니까? 오늘 좀 잘 되네요. 네, 네, 비교적. 오늘 좋았어요. 네, 오늘 좋았어요. 오늘은 좋았어요. 네, 인정. 무대 좋았어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